수의 왕. 자, 이번에 학습할 내용은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자, 다항식의 곱셈 중에서도 우리가 일단 지수법칙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할 거고요. 다항식의 곱셈을 전개하는 방법, 그리고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법칙인데요. 우리가 지수법칙은 중학교 과정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한번 내용을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a의 m 플러스 n제곱이라고 적혀 있는 식인데요. 저는 요거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의 5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3의 5제곱에서 이 지수에 적혀 있는 5라는 숫자의 의미가 뭔가요? 3의 5제곱은요. 3을 5번 곱한 의미예요. 3을 5번 곱했다는 의미인데 그거를 풀어서 써주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고요. 뒤에 있는 3의 제곱은 3을 2번 곱했다는 소리죠. 그러면 3 곱하기 3이에요. 자, 어차피 곱셈이니까 이 괄호들을 모두 날려버리면 3을 총 몇 번 곱한 거예요? 3을 7번 곱한 겁니다. 그러면 3을 7번 곱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써줘요? 3의 7제곱이라고 써주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3의 5제곱과 3의 제곱을 곱했을 때는 얘가 3이 5개 있다는 소리고 얘가 3이 2개 있다는 소리니까 3을 총 7개 있다는 의미로 3의 7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얘는 5개와 2개를 더한 5 더하기 2에서 오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법칙의 의미입니다.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했을 때는 총 m 플러스 n개의 a가 있다라는 법칙이죠. 자, 두 번째 볼게요. a의 m제곱에 n제곱을 했어요. a m제곱에 n제곱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식이? a의 mn제곱이 됐네요. 자, 그럼 얘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얘도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a의 제곱을 3번 곱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a의 제곱이라는 것 자체를 3번 곱했다는 의미니까 얘를 조금 풀어서 써주면 a제곱 곱하기 a제곱 곱하기 a제곱이죠. 그러면 첫 번째 법칙을 활용하면 a에 얘가 2개, 2개, 2개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입니다. 그럼 2를 3번 더하면 어떻게 돼요? 2를 3번 더한 건 2 곱하기 3이죠. 그럼 얘가 a의 6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a제곱을 3번 거듭제곱하면요. a제곱을 3번 거듭제곱하면 2를 3번 더한 거와 같으니까 2 곱하기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a의 m제곱을 n제곱 해주면 a의 mn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ab의 n제곱인데 ab의 n제곱은 ab 자체를 n번 곱한 거죠. 이렇게 해서 n번 곱한 건데 그렇게 되면 a만 뽑아냈을 때 a가 n개 있고 b만 뽑아냈을 때 b도 n개 있으니까 an제곱 bn제곱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약간 분배법칙 같은 느낌도 있죠. 이 지수에 있는 n을 a에도 달아주고 b에도 달아주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am제곱 나누기 ann제곱인데요. 지금 m과 n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자, 제가 이것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을 해주면요. 분모에는 a 제곱이니까 a가 2개 있고 분모에는 a의 5제곱이니까 a가 5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분자에 5개 있고 분모에 2개 있으면 똑같은 게 약분을 할 수 있잖아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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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분이 2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뭐예요? 분자에 5개 있었고 분모에 2개 있었는데 2개 사라져서 3개 남는 겁니다. 그래서 a의 3제곱이 되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된 거예요? 5개 있었고 2개 있었으니까 많은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거예요. 자, 만약에 분모에 5개 있고 분자에 2개 있었어요.
그러면 두 개 사라지고 분모에 3개가 남겠네요. 여기 3개가 남으면 A 3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분모에 많은지 분자에 많은지에 따라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데 분자에 많으면 분자에 남고요. 분모에 많았으면 분모에 남는 겁니다. 자, 만약에 똑같아요. A 3제곱 나누기 A 3제곱이야. 그러면 숫자 똑같은 것끼리 나눴으니까 예를 들어 2 나누기 2는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1이 되는 겁니다. m과 n이 같을 때는요.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5번은 우리 아까 봤던 3번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B분의 A의 n제곱이고요. 그러면 B분의 A를 n번 곱한 거예요. B분의 A를 n번 곱했으니까 B가 지금 분모에 n개 있고요. A가 분자에 n개 있어서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 되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다항식의 곱셈인데요. 우리가 분배 법칙이란 거를 할 때 이런 거를 배웠었어요. m의 x 플러스 y를 전개하면 mx 플러스 my죠. m을 x에도 곱해주고 y에도 곱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x 플러스 y, a 플러스 b 플러스 c 항이 여러 개씩 있는 겁니다. 앞에는 항이 2개, 뒤에는 항이 3개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전개를 해주냐? x 가지고요. A, B, C에 하나, 둘, 3번 전개시켜주고 뒤에 있는 Y로도 한 번, 2번, 3번 전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항이 총 6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개념 예제에서 실제로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 가지고 여기에다 곱하고 여기에다 곱하고 여기에다 곱할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x의 3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네요. 이번엔 마이너스 1 가지고요. 여기에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 우리 동류항끼리 계산해 줄 겁니다. x 3제곱은 동류항이 없고요. 3x제곱하고 마이너스 x제곱 계산해주면 플러스 2x제곱이고 마이너스 2x하고 마이너스 3x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5x고 뒤에 상수항 플러스 2까지 달아주면 끝납니다. 자, 개념 예제 2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은 조금 여기 위쪽에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항이 3개네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요렇게 곱해주면요. 2x제곱에 x 플러스 2y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거 가지고 전개해주면 xy에 x 플러스 2y고요. 이번엔 요거 가지고 요거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4y에 x 플러스 2y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분배 법칙을 또 적용해 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전개를 하게 되겠네요. 자, 전개를 해주면요. 2x의 3제곱 플러스 4x제곱 y 플러스 x제곱 y 플러스 2xy의 제곱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8y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동류항 계산해 줘야겠죠? 2x세제곱은 동류항이 없고요. 여기에 있는 이 4x제곱 y랑 x제곱 y는 동류항이네요. 그러면 둘이 계산해 주면 플러스 5x제곱 y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동류항이 없네요. 2xy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y 마이너스 8y 제곱으로 계산해 주면 끝이 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서요.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입니다. 자, 지금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우리가 일단 이 법칙들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이 교환법칙은요. 곱할 때 AB를 곱하나 BA를 곱하나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결합법칙은요. ABC를 곱할 때 우리가 원래 AB 곱하고 그 다음 C를 곱해야 되는데 A 냅두고 BC를 먼저 묶어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법칙이 결합법칙이죠. 자, 분배법칙은 뭐예요? A의
B 플러스 C를 곱했을 때는 AB와 AC를 곱한 것을 더해줘야 된다. A를 지금 여기에 있는 A를 이렇게 한번 곱해주고 이렇게 한번 곱해줘야 된다 라는 법칙입니다. 물론 C가 뒤에 있어도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실생활에서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x, y, x를 만약 곱했어요.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뭘 해줄 수 있냐면 x랑 y 그냥 교환 법칙을 쓰면 순서가 바뀔 수 있죠. 이 x, x, y로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순서상으로는 2x 곱하고 그 다음 x 곱하고 그 다음 y를 곱해줘야 되는데 가운데 x랑 x를 묶어서 먼저 곱셈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2x의 제곱 y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자유자재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딱 보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개념 예제가 이렇게 네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1번하고 2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번하고 4번은 직접 한번 노트에 적어가며 한번 꼭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번은요. AB랑 BA랑 같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증명 문제랑 비슷해서 조금 난처할 수 있는데 전혀 난처할 거 없고요. AB를 먼저 계산해주고 BA도 계산을 해줘서 두 결과가 같다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AB 먼저 계산을 해주면요. AB는 x-1 곱하기 x-2죠. 그러면 얘를 전개를 했을 때 x의 제곱, 이렇게 x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플러스 2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2가 되네요. b-a라고 달라질까요? 똑같습니다. x-2에 x-1을 계산을 해주면 x의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면 플러스 2가 되고 또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계산 결과가 지금 똑같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요. 그러면 A, B랑 BA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준 겁니다. 자, 2번 풀어볼게요. 자, 2번은요. A, B를 곱한 다음에 C를 곱한 값이나 BC를 곱하고 BC를 먼저 곱한 다음에 A를 곱하나 값이 같다는 걸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자, A, B를 계산한 건 우리가 아까 계산을 해줬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입니다. 여기다가 C를 곱하면요. x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개를 해주면요. 이렇게 세 개 전개 먼저 해주겠습니다. x의 3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고 마이너스 3 가지고 이렇게 또 세 번 곱해주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동류항끼리 묶어주면 x의 3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라 6x제곱 2x랑 9x라 플러스 11x 마이너스 6은 동류항이 없네요. 자, 이렇게 하면 계산이 끝났습니다. 얘도 한번 해볼게요. a는 x-1이고요. b 곱하기 c가 지금 x-2에 x-3이죠. 그러면 안에 거 계산을 해주면요. 전개를 했을 때 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얘도 지금 전개를 해줄 건데 이렇게 좀 헷갈리지 않게 선을 좀 긋겠습니다. 자, 전개를 해주면요. 이렇게 세 번 전개 먼저 해줄게요. x의 3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6x죠. 그리고 요거 가지고 이렇게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입니다. 동류항끼리 또 계산을 해줄 거예요. x의 3제곱 마이너스 6 x의 제곱 플러스 11의 x 마이너스 6이죠.
자, BC를 먼저 계산해도 AB를 먼저 계산했을 때와 계산 결과가 똑같은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 값과 이 값은 같다는 거를 우리가 보여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3번, 4번은 꼭 노트에 한 번씩 전개하면서 오늘 학습한 내용들 한번 직접 적용시켜 보면서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